제주시 에어랑 인근 해안도로를 달리던 렌터카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이 가장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사고 도로의 형태라든가 구조가 어떠해 있는지, 그리고 사고 도로의 제한 속도가 얼마였는지를 이제 그 분석을 하고, 이제 사고 현장에 대한 이제 그 노면 흔적이라든가 사고 지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특정을 합니다. 지금 요 마크가 오른쪽에도 남겨져 있고 왼쪽에도 남겨져 있고. 네. 여기서부터 쭉 최종 지점까지 이어지는. 지금 이 마크는 요 마크라고 하는데요. 급격하게 조향을 하게 되면 생성되는 타이어 흔적입니다. 실제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나요? 밟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만난 급커브에서 바위와 충돌해가지고 차량이 전복된 사고입니다. 지금 저 큰 암석이 대략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저까지 날아갔어요. 충격됐으면 충격 지점이 있을 텐데. 와, 깜짝이야. 암석 무게가 대략 3톤? 3톤? 이쪽일 것 같아. 이쪽 부분이 땅에 박혀 있었나 보네. 뭐가 부서 있는 걸 봐서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뒤집어졌나 본데? 맞아요. 응. 이렇게가 땅에 있었고. 되어져 있던 부분이고. 응, 여기 어딘가에 박았나 보네. 가스페달을 보면은 100으로 밟았다가 뗐다가 밟았다가 뗐다가 밟은 상태에서 충돌하거든요. 주행핸들 각도를 보면은 직진을 하다가 점차 이제 그 완만하게 좌주행하는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 직전에는 급격하게 한 225도까지 주행핸들을 튼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가 사고 지점이고. 네. 전체샷 찍고 사고 지점으로 가볼게요. 사고 지점 주민. 코너길 자체가 처음에는 조금 굽어져 있다가 그렇죠. 마지막에 확 꺾이는 지점인데, 그리고 이게 왼쪽에 있는 방벽 같은 것 때문에 길이 얼마나 꺾여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그 새벽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지금 드론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건 뭐예요? 지금 요마크 흔적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의 진행 경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사실 전적으로 운전자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또 사고 분석을 통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새벽 3시 36분. 이내 식당에서 나온 성인 남녀 7명이 차례로 차에 탑승합니다. 식당에서 출발한 지 불과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참변을 당한 겁니다. 지금 볼 거는 이 사건의 쟁점이 누가 운전을 했냐예요. 차량 내부에 남은 흔적이랑 탑승자 피 의복이랑 탑승자 상태를 보고 누가 운전했는지를 추정을 하는 거고요. 전면 유리가 거의 다 혈흔이에요. 네. 안전벨트를 안 뱉더라고요. 네. 사람도 워낙 많이 타고 있었다 보니까.
본인이 안 하고 딴 사람이 했다라고 우겨버리면 정신이 없는 네.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진술한 거다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운전식별을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 예상에 이쪽에 묻은 거는 운전자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중간에 탄 사람 튀어나와서 밟았을 수도 네.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게 운전자가 이만큼 앞으로 바짝 당겼으면 아마 도로 에어백 터지고 에어백 터지면서 분명히 어딘가 부딪혔을 거예요. 만약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바로 표피가 바로 네. 썰려서 묻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유전자 하면 바로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운전석 의자가 엄청 앞으로 바짝 당겨져 있잖아요. 이 네네. 상태로 지금 고착됐어요. 아마 이 상태로 운전을 했을 걸로 추정이 되고 가속 페달 안 밟혀. 일단 가속 페달은 부서졌고 아마 밟은 상태에서 꽝 해가지고 밟은 상태에서 꽝 해서 들어오니까. 저게 지금 부서져 있는 걸로 보여요. 이것도 엔진도 다 내려앉아가지고 엔진이 다 내려앉았어. 여기 제동장치 교란 보는 것도 한계가 있겠는데. 네,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거 지금 뭐 당연히 ACC도 안 들어올 거고. 소나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인 EDR 데이터가 감정물로 제시가 되었고요. 사고 당시에 소나타 차량의 최대 속도는 111km/h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충돌 지점에 이르러서 급격하게 좌조향되면서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는 한순간에 발생한 것이지만은 승차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그 5명 탑승 제한인데 7명까지 탑승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탑승자들이 전원 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부분, 그리고 과속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우회전을 해서 상대 차량이 이 시점에 좌회전을 했네. 가상의 기준선을 만들고 이 시점을 특정을 하고 상당히 조향을 하면서 갖다 박는구나. 이 시점에 차로로 진입을 했고 충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초, 반응 시간 0.8초를 고려했을 때 2.2초 정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속을 하고 충돌 직전에 상대 차량 쪽으로 조향을 하면서 갖다 박는구나. 고의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 0.8초는 반응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차량 운전자가 주행하던 중에 어떠한 충돌 위험을 인지를 하게 되면은 조향을 하거나 제동을 하는 등의 방어 운전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걸리는 시간이 바로 반응 시간 0.8초입니다. 여기서 좌회전을 했고 이후에 상대 차량이 차로로 진입할 시점,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 충돌 2.2초, 반응 시간 0.8초 고려했을 때 1.4초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회피하기 위한 동작을 보이지 않았고, 또 충돌 직전에 가상의 기준선을 만들어서 조향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다. 이 시점에서 조향을 하면서 갖다 박네. 이게 전형적인 보험사기 수법인데. 지난 2019년 8월부터 2년 동안
강남 일대에서 87차례에 걸쳐 보험금 5억 3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 92명을 검거하고 보험 사기 의심을 피하려고 28개월 된 딸과 아내까지 동원한 범행도 3차례나 됩니다. 그 교통범죄 고의사고 같은 경우에는 젊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90년대 후반에서 그 2000년대 뭐 초반 이때 태어나신 분들이 면허 딴 지 얼마 안 된 분들. 근데 교통범죄 이거 일으켜서 보험금 받기 되게 쉽거든요. 사고 잠깐 내고 몇백만 원, 뭐 심하면 1000만 원 넘게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씨. 28건이나 들어왔어. 피의자가 40명이나 되네. 18년도 1월, 6월, 10월, 19년도 3월, 4월. 사고를 내고 다녔던 지역이 서울 강서구, 서울 양천구. 첫 번째 사고는 572만 530원, 두 번째 사고는 618만 9,560원. 좌측에서 상대 차량이 다가오는데 여기서 우측에 공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차량 쪽으로 조향을 하면서 갖다 박네. 동승자들이 함께 타고 있네. 가족들을 고의교통사고에 끌어들였구만. 이전에는 그 운전자 한 명이 상당히 많은 사고들을 내고 다녔었는데요. 지금은 친구 간에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은 가족들끼리도 공모를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SNS 상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서로 이제 그 공모를 해가지고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을 다 태우고서 16년도부터 최근까지 지금 보험금 총 합계는 4억 5,782만 7,781원. 보험 사기는 범죄 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서 감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망사고 건으로 이제 고의 살인이 의심된다고 해서 저희 쪽에 감정 의뢰가 들어온 건이고요. 스렌토 차량이 이제 그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주 오던 무인 차량을 충돌을 하였는데요. 그 사고로 인해서 무인 차량 운전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렌토 차량의 전방 좌측 부분 그리고 무인 차량의 전방 좌측 부분이 심하게 파손, 변형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렌토 차량 운전자와 무인 차량 운전자가 서로 이제 그 법적 부부 관계이었고 이혼 소송 중이었던 스렌토 차량 운전자가 이제 그 어떤 의도를 갖고서 사고를 유발을 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이제 그 의뢰가 들어온 건이고요. 사고 당시 상황인데 살짝 중앙선을 넘었다가 직진하면서 점차 가속을 합니다. 그리고 과속 방지턱을 한 번 더 넘고 쭉 가속을 하면서 마주 오던 차량 한 대를 지나치고 그 이후에 사고가 나는 상황입니다. 분석을 해보면은 사고 당시에 이제 그 제동 페달을 전혀 밟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속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충돌 5초 전에 106km/h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점차 가속을 하면서 충돌 시점에는 121km/h로 충돌을 합니다. 그 충돌 직전, 충돌 0.5초 전에 이제 조향 핸들을 좌측으로 35도, 그리고 충돌 시점에 우측으로 35도 가량 이제 그 핸들에 돌린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좌측으로 35도 돌리는 그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99%로 그 최대로 밟습니다. 99%가 최대이거든요. 수렌토 차량 운전자의 진술에 따르면요, 사고 당시 본인은 약 70에서 80km로 주행하던 중이었고, 모닝 차량이 아내의 차량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모닝 차량을 세우기 위해서 중앙선을 살짝 넘었다고 합니다. 살짝 넘었지만은 모닝 차량이 그대로 와서 본인 차량을 충격을 한 거지, 본인이 고의로 사고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특이한 운전 행동을 3회가량 반복을 합니다.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원래 차로로 복귀하고, 침범했다 복귀하고. 이러한 상황은 모닝 차량과의 충돌 상황을 미리 사전에 연습하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에 대한 데이터와 가속페달 변이량, 그리고 조향인들 각도인데요. 사고 재현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렌토 차량 운전자가 본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그 감정 결과를 회보를 드렸고요. 결과론적으로 제가 쓴 감정서가 이제 법적 증거로 활용됨에 따라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징역 20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이 가장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이제 그 감정 결과로 하여금 누군가의 이제 삶 인생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책임감이 무거웠고 제 스스로가 발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기했던 때였습니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차량에 충격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등 부분에 형성된 손상 흔적은 노면에 의한 손상 흔적인데요. 이거 외에 차량에 의해서 형성된 손상 흔적이 있는지, 차량에 페인트가 부착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타이어에 충격이 되어서 역가가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손상 흔적이 있는지, 이 바깥쪽에 보았을 때는 사실상 유관상으로는 크게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걸 지그를 뒤집어서 보다 보니까 피해자의 그 안쪽 부분, 차량의 타이어 흔적이 이렇게 보이네요. 이런 흔적은 차량의 타이어에서 볼 수 있는 흔적이고요. 지금 이렇게 굵은 선들은 보통 저희가 그 트레드라고 하고 있고요. 얇은 선들은 사이프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화물 차량으로 좀 보입니다. 우리 피부가 이제 약간 물렁물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량의 어떤 요철 부분에 피부가 다 들어가서 이렇게 메꿔주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나중에 법의 심판에 앞에 서게 되면 대다수의 운전자분들은 사고 상황에 대해서 내가 과연 보행자를 충격을 했는지 이것 자체에 대해서 잊어버리시거나 아니면 죄를 감경하기 위해서 많이 부인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이제 명확하게 객관적인 어떤 근거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 피해자의 의복이라든지 아니면 차량 하부에 어떤 손상 흔적이 형성되어졌는지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복에서 보이는 걸 보면 사고 당시 이 피해자는 그동안은 진행하는 차량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역가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위쪽으로 복부 쪽으로 이제 차량의 타이어가 지나가면서 피해자분이 사망한 사람들의 어떤 망자의 어떤 죽은 원인에 대해서 확인을 하다 보면
겁나고 무섭고 뭐 이런 두려움보다는 그분들이 어떤 넋을 달래줄 수도 있다, 억울함을 우리가 밝혀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나름 보람을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매번 일을 시작할 때에는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라는 말을 저 스스로도 조금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